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여기에 자기소개서를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주보 영상은 지금 질문이 많은 만큼 2편으로 구성을 했고요. 우선 1편부터 업로드하고 조금 더 제가 작성을 한 다음에 2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항목 분석, 예상평가 지표, 작성 전략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 보시면서 적으면 되겠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자기소개서 항목과 문항수를 보면서 제가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뭐 자기소개서 평가 대신 지금 정량평가를 선택한 이제 허그죠. 지금 보시면 서류전형 적부입니다. 자, 근데 왜 항목이 10개나 됩니까? 뭐 9개, 10개 뭐 직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지원자들의 부담감은 생각도 안 하는 기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면은 적부잖아요. 제발 대충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 항목에 맞춰서 평가 지표에 따라서 평가 잘 받게 적으려고 하면 미칩니다. 그리고 그럴 시간도 우리에게는 없고요. 그렇게 적어도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면접 가서 평가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게 항목 수가 많기 때문에 면접 가서도 제대로 평가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적으십시오. 그리고 주보 관계자분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 설계하지 마십시오. 적부잖아요. 음. 어, 이 청년들이 이 주부에게 이 채용도 하나의 광고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지원자들을 힘들게 하면 주부의 평가나 이미지에도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5개, 뭐 4, 5개. 요즘 안 하는 기관도 많은데. 자, 어쨌든 적어봅시다. 왜 이럽니까, 진짜 요즘 기관들. 자, 1번부터 볼게요. 최근 주택시장의 이슈. 자,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 장난 아니죠, 맞죠? 전세 사기부터 시작해서 주보가 미칩니다. 이 보증기관이죠. 그거에 대해서 기회 요인하고 위험 요인을 자유롭게 기술하라. 기회 요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그리고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이건 조직적 합도를 평가하는 거고요. 조직적 합도는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건데, 뭐 요약하면 이겁니다. 조직 목표 달성에 있어서 주보의 역할, 이제 목표 달성에 있어서 기회 또는 위협에 드는 요인들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회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요걸 적기 위해서는 단계를 좀 거칠 필요 있어요. 뭐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지 말고 적보니까 대충 갑시다. 일단 사업 분야, 개인 보증 분야하고 기업 보증 분야가 있습니다. 다 보증이죠. 뭐 임대 보증금 그 보증을 한다거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한다거나 전세금 안심 대출 또는 뭐 주택 사업이라든가 이건 기업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하자 보수 등 이게 주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가 어떤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대충 파악하면 됩니다. 직무 기초서 보고 대충 이것과 관련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본인 직무가 기여할 수 있는 전략 목표 및 전략 과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전략 목표하고 전략 과제도 대충 씁니다. 사실 뭐 요거죠, 요거.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보증금 대출해주고, 맞죠? 그 다음에 뭐 하자 보증금 뭐 보증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 안정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직무가 요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요, 그냥 쓴 거예요, 쓴 거.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나요? 항목보다 열이 받아가지고 저 중간에 포기할 뻔했습니다. 자, 어쨌든 위험 요인하고 기회 요인하고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분석하실 시간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간단해요. 전세 사기, 역전세, 그 다음에 부동산 PF, 전세 보증금 미반환, 이런 것들이 지금 위험 요인입니다.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만약에 보증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죠? 그 주보에서 그냥 대신 줘야죠.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허그가 내준 전세금은 1조입니다. 1조 역대급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망할 일은 없겠지만 정부에서 보조를 해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역전세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죠. 주택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금도 하락할 거고, 지금 뭐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주택을 이 건축주죠, 건물주 자체가 전세금을 내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전세금 3억 받았는데
다음 세입자가 2억을 주고 들어오면은 1억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요걸 줄 수가 없으니까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대응을 하고 있긴 해요. 전세 보증금 반환의 차액에 대해서 이 차액을 그러니까 요 1억에 대해서 대출해 주겠다. 요걸 갖다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이 집 산 사람들의 리스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크를 왜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있고 부동산 PF,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장난 아니죠 요즘. 이 건설사가 지금 한 달에 한 개씩 부도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 부도나는 걸 금리 인상을 막으면서 한국은행에서 막아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와 이제 요거에 대한 또 대응으로 전세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80% 90%로 상향했습니다. 은행이 이제 이 PF 대출 관련해서 부도나는 걸 이걸 막기 위한 대책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보와 정부가 부동산 이제 시장의 이제 그 충격이죠. 충격. 지금 뭐 전세 사기라든지 전세 부도라든지 아니면 PF 건설사 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미국의 금리와 차이도 있고, 이게 언제까지 금리를 인상 안 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있고,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막고 있다. 사실 그 부분도 좀 크다고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주보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태입니다. 뭐 기회 요인은 거의 뭐 별로 없어요. 기회 요인이라고 하면 워낙 전세값이 튀고 지금 전세에 대한 위험. 이제 여러분들도 전세 뭐 1, 2억 주고 3, 4억 주고 들어가는 거 불안하게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 임대에 대한 관심도는 커졌습니다. 사실 이 공공 지원 민간 임대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상반기에 급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변 시세에 대해서 75%에서 90%로 임대료를 제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요자가 확대되겠죠. 이 전세 시장이 불안하니까. 공공 민간 임대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는데 요게 뭐 매매 이런 게 아니에요. 기업형 임대주택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희망 회로예요, 사실은. 그렇게 성장 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기업이 어떤 건축물을 지금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 이제 부도나는 그런 건물이 많아지면은 그걸 기업이 인수를 해서 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뭐 이런 이제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강원 지역의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가 상승했다. 이게 일부 지역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좀 다른 이유들이 있죠. 아무래도 강원도가 양양하고 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 좀 이슈잖아요. 관광지로서 이슈도 있고 이러니까 뭐 에어비앤비에 대한 수요도 있을 거고 이래서 이런 게 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시적이겠죠. 그리고 뭐 라이프 사이언스 및 임대주택 추진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프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좋은데 이것도 어쨌든 임대주택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보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건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 상승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매물들을 좀 사가지고 이걸 임대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회 요인보다는 위험 요인이 훨씬 더 커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 중요해지는 업무의 논리적 구성과 필요 역량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쉬워요, 이것도. 경영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 업무가 증가하겠죠. 중요성이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 업무 관련해서 이제 신용 분석이나 재무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거고요. 직접 금융 사업을 돌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PF 보증과 같은 보증 업무 여기서도 역시나 보증입니다. 이제 신용 평가라든지 재무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후에 발생하는 뭐 채권 관리가 있잖아요. 언제 불어날지 모릅니다. 이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 이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제 신용 분석이나 재무 쪽 이쪽 능력이 중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작성 플롯을 하면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제시하시고 간단하게 이에 따라서 어떤 역량이 필요해질 거고요. 내가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 자격증이나 뭐 교육사항 등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어떤 업무 수행해 가지고 기간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너무 힘 빼지 마시고요. 적부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기회 요인하고 위험 요인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요약하시면 됩니다. 뭐 요런 것들이 위기 상황이다 지금. 그리고 기회 상황은 뭐 요런 임대주택에 대한 상승세 뭐 요런 게 기회 상황이 긍정적인 거다. 그래서 이게 내 직무에서는 어떤 업무, 여러분들 직무 기준서 보시면은 보증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있죠.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기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요해지는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해지는 업무에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지식이나 스킬들이 있습니다. 직무 기준서에. 그걸 바탕으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이제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교육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기술을 하신 다음에요.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어떤 업무 잘 수행하겠습니다. 이 위기 극복하는데 제가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자, 항목 2번 가겠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를 적으라고 했는데 인재상과 맞춰서 적으라고 합니다. 이건 지원 동기는 아니고요. 굳이 지원 동기를 적는다면 이러한 인재상과 저는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거는 인재상이기 때문에 조직적 합도를 평가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상반기 때도 공략했던 항목입니다. 똑같은 항목이죠. 그래서 상반기 때 쓰셨던 분들은 하반기에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죠, 요거. 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변화는 동향이나 이슈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뭐 어떤 역량이 필요해질 때 적극적으로 채워넣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 전문은 이 전문성을 갖다가 갖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뢰는요. 이 정직, 성실, 책임 등으로 고객 만족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걸 이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사실 1번이나 2번은 되게 쓰기 쉬워요. 1번, 2번은 최근의 금융자산 공기업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 개발한 사례. 예를 들면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게 있죠. 마이데이터.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핀테크 관련한 거, 뭐 교육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즘 뭐 핀테크 중요해지고 있고요, 빅데이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고스펙자가 있습니다. 좀 자격증도 많고 외부 교육도, 여기서 중요한 거 외부 교육이에요. 자격증과 외부 교육, 자격증 개수도 좀 많고 외부 교육도 좀 많이 받으셨다면은 저는 최고의 전문가를 지향하는 인재입니다. 자격증도 이만큼 있고요. 교육도 학교 교육을 그치지 않고 외부에서 하는 이제 전문 직무 교육 같은 거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렇듯 저는 최고의 전문가를 지향하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에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면 끝인 거죠. 자, 근데 1, 2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3번을 쓰셔야 될 거예요. 3번은 이거는 저번에 걸 그대로 붙여넣어서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정직, 성실, 책임 사례 하나 기술하시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고객 만족에 대한 자신감, 주보에 고객 만족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어차피 적부잖아요. 그래서 내가 1, 2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부입니다. 필기시험 잘 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죠, 요런 거. 현재 주부에는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변화형 인재가 중요하다. 나는 변화형 인재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원했다. 만약에 이제 전문형 인재로 쓰실 것 같으면은 지금 부동산 금융 범죄와 범세계적 금융 침체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전문성이 정말 높은 위기 관리를 할 전문형 인재가 필요하다. 나는 그 전문형 인재고 근거는 이렇고 그래서 지원했다. 자신 있다. 이렇게 지원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세 번째 걸로 쓰실 거면은 지금 현재 위기 상황 아니냐, 고객이 위험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적극 행정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원했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쓰실 것 같으면은 이렇게 플롯, 그 다음에 전문으로 쓰실 것 같으면 플롯, 제가 설명드린 방금 그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로 쓰실 것 같으면은 지금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객 감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근거, 내가 정직이나 성실이나 책임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런 근거 사례가 있고,
이런 능력이 지금 뭐 위기 상황이니까 적극 행정을 해야 돼서 필요하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입사 후에 적극 행정으로 이 위기를 주부가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일단 사례로 보여드릴 것은 신뢰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쓰시기 힘들 거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적겠습니다. 적극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적극 행정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요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당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 고객 감동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라는 걸 증명할 사례가 있습니다. 적극 행정이라는 거 이거예요. 고객이 원하기 그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대응했던 경험입니다. 이게 고객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뭐 같이 일하는 동료가 니즈가 있었는데 그걸 말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파악해서 그걸 갖다가 해줬다. 그러니까 나는 주변이든 고객이든 미리 그런 이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대응하는 역량이 뛰어나다. 그런 식으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거예요. 분양사무소에서 파트타임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분양사무소 근처를 계속 배회하시는 거예요. 그냥 산책하시는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게 적극 행정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신지 물어봤는데 이게 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지 모르겠고 설명도 들었는데 잘 몰라서 그냥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해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겁니다. 적극 행정이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아니면 성실한 태도로 그렇게 조금 좋은 이제 그 먼저 사전적인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갖다가 제시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이유가 이거죠. 요즘 이제 뭐 규정들이 변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객이 위험에 빠지기 전에 먼저 이제 대응을 하는 능력이 주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적극성을 갖춘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고객의 신뢰를 얻는 직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 사례를 쓰시듯 적극적인 4차 산업혁명 같은 핀테크 관련된 자기 개발에 대해서 쓰시든 아니면 내가 스펙이 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스펙이 뛰어난 걸 적어서 전문형 인재다. 내가 이만큼 전문성이 있는 인재입니다. 신입 중에 나만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항목 2번이었고요. 자, 대충 갑시다. 이 항목 보고 또 열이 받았습니다. 주택 분양 보증, 전세 요 상품 3개 중에 어떤 게 관심이 있고 어떻게 성장할 거냐 요거 물어보는 건데 자기계발 능력 평가죠. 자기계발 능력이라고 하면은 직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품 3개로 한정해 버렸어요. 근데 자꾸 선을 넘는 거죠. 아니 각 부서마다 지원 직무들이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직접적인 저 세 가지 상품과 상관이 없는 업무 직무들도 있습니다. 많아요. 지금 채용 직무가. 근데 왜 굳이 이 상품 세 개를 엮어가지고 자기 개발할 건지 물어보는지 답답합니다 진짜. 왜 그럽니까? 이 허그가 아니라 헉이에요. 헉 진짜. 아니 뭐 아니면은 뭐 본인이 관심 있는 사업이나 이런 데 관심하고 뭐 계획을 서술하라고 하든지 뭐 적기 힘들게 이게 엮기 힘들잖아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이런 상품들과 관심 있는 직무들은 이런 상품에 제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뭐 경영 직무는 도대체 뭘 선택해야 돼요, 이거. 어. 자, 연휴 기간 지금 열이 받습니다. 버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기 개발 능력이라는 건 요거죠. 자신이 부족한 역량을 파악해 가지고 목표 수립한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역량 개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상품 사실은 어떤 거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냥 엮어버리면 됩니다. 적부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을 선택하고 본인의 역할과 뭐 지원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런 업무에 그 부서에 배치돼서 지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는 어차피 평가도 아닌데 대충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목표입니다 하고 대충 자격증 2개 따겠습니다 하고 목표 기간은 이렇고 중점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이겁니다. 요 정도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힘 빼지 맙시다. 얘네들이 이상하게 냈잖아요.
그래서 먼저 관심 있는 상품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그냥 엮으십시오. 본인 직무의 역할과 필요 역량을 갖다가 파악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전문성으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과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겁니다. 2개 정도 제시하신 다음에요. 어떤 자격증은 언제까지 딸 거고, 어떤 부분에 중요해서 공부할 거고, 어떤 자격증은 어떤 기간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중점해서 딸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역량 개발을 위해 주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상품은 사실 어떤 상품 선택하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그냥 이렇게 적으세요. 이 분야를 제가 관심 있는 이유는 그냥 제가 자신 있는 요런 이제 전문성으로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량 2개 정도 이제 기재를 하시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직무기초서 보고 때려 넣읍시다. 비슷하게 엮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전문성은 앞에 제시한 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직무기술서 파악해 보시면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 조금 파악되시죠, 맞죠? 그거 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격 하나, 2개 정도 따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 자기 개발 관련 자격증 관련 글이 있죠. 전체 정리해 놓은 거. 구글이나 이런 데 시바쌤 자격증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고요. 대충 이제 관련한 분야 자격증 한 2개 정도 때려 넣으십시오. 그래서 목표 기한 설정하고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 열심히 할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자격증은 또 어떤 준비 기간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목에 또 중점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2개 딴 다음에 전문성 확보해 가지고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 해결이죠. 4번 항목이요. 원인 도출 해결 탐색, 그리고 왜 그 해결책이 효과적이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요런 항목은요, 어떤 걸 평가하는 거냐면,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는 겁니다. 보통 제가 평소에 문제 해결 능력 작성할 때, 문제인식은 비판적 사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문제 인식을 갖다 평가하는 거고, 원인 분석은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대안 제시는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요번 항목은 요런 부분을 평가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항목은요, 철저히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지금 요번에 주보 항목 자체가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많아요. 왜냐면 업무 자체가 그렇잖아요. 주보가 딱딱딱딱 요거에 맞으면은 대출 보증, 아니면 보증 안 하고, 요 기업이 딱딱딱딱 이런 지표를 분석해 가지고 이 채무 상환 능력이 있다 없다,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걸 평가해야 되는 직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리적 사고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항목은요, 철저하게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는 겁니다. 원인 분석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했는지, 대안 제시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대안 1, 2, 3, 4 중에서 그 대안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대안을 선택해서 시행한 후에 이게 효과적인 대안인지 한번 확인해 봤는지, 요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논리적이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원인 분석, 논리적인 대안 선택, 논리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가 합리적이었음을.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대안입니다. 대안이 합리적이었음을 확인했니? 요걸 갖다가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저는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논리적으로 근거에 따라서 혹은 조사해서 분석해 본 결과 원인이 무엇이었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대안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시행해 보니까 그 부분이 그 대안이 적절한 대안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떤 경험에서 논리적 사고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문제인식,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제가 제시드린 거는요, 사례는 이렇습니다. 금융 공모전 나갔는데 이런 적이 있었대요. 이런 거 있죠? 예선하고 평가 결과 공개되고, 그 다음 본선 치르는 그런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얘기해 주신 분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예선에서는 현실성 면에서 평가 최하점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한 거죠. 근데 팀원들 모두가 의아했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품도 있었고 금융상품 공모전이었는데 비슷한 상품도 있었고 굉장히 현실적이게 만들었다고 그 부분에 굉장히 노력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평가가 이상했던 거죠. 현실성 면에서.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증거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성 부분은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 기관에 전화를 걸러 물어봤다. 근데 적절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 현실성 부분에 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철저하게 분석해 보니까 이 상품의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법이 좀 강화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낮은 평가를 받을 만한 요소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좀 집중적으로 보완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논리적 예상이죠. 논리적 예상.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 수정해서 해 보니까 본선 3위 입상했고 현실성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대안이 맞았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했다. 이 부분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 분석도 논리적으로, 대안 선택도 합리적으로 이 대안이 효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선택을 했고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거 논리적인 대안이었음을 증명받았다. 요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항목 5번 갑니다. 이거 절반씩 나눠서 1, 2편인데 1편만 30분 나오겠어요. 자,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여 자신의 의견을 관철한 경험. 요거는 면접 때 좀 활용을 많이 하니까 좀 신경 써서 적으십시오. 제가 요번에 이런 말 안 했죠. 5번은 좀 신경 써서 적으십시오. 대인관계 협상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뭐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NCS적 의미는 협상의 쟁점 사항과 상대의 전략을 평가해서 이 최적의 협상 전략으로 협상에 임한다. 요걸 평가하는 건데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견해차가 나는 이유를 파악했는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나는 이런 걸 중시하고 상대 측은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견해차라는 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그렇게 왜 견해차가 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한 다음에 상대 입장에서 설득이 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논리적인 설득을 시도했다. 뭐 여러분들 경청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설득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설득 후의 후처리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각각 의견을 가라는 의견과 나라는 의견을 냈어요. 근데 가가 채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B는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얘의 상황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가지고 후처리로 얘의 기분을 좀 풀어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면접 때 조금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견해차를 확인해서 상대에 따른 대화법과 전략으로 논리적 설득으로 설득을 성공했습니다. 견해가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데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상대는 어떤 측면을 나는 어떤 측면을 중요시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설득당할 만큼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했고요.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후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내용 들어가면 되겠죠. 자, 예시갑니다. 이런 겁니다. 견해차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분석했고 상대에 따른 설득 전략으로 설득에 성공했다. 그래서 견해차의 발생을 한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인턴 업무를 하는데 3인 1팀으로 자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석하고 취합하는 업무를 했는데 나는 엑셀 하자고 했고 상대는 한글로 작업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상대의 의견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견해차가 나는 원인이 뭐냐면 나는 자료 처리 후에 후처리 아무래도 엑셀이 후처리에서 무슨 뭐 분류를 하거나 정렬하거나 이런 데 편하겠죠. 그 후처리 편의성에 집중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자료조사 때 아무래도 엑셀에 붙여넣기가 힘들잖아요. 자료조사를 하고 나면 분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냥 엑셀 하지 말고 한글 해. 아니야, 엑셀이 나중에 후처리하기 나. 뭐 요걸 갖다가 한 거죠. 근데 요렇게 이제 견해차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 견해차가 이제 발생하는지. 근데 이 견해차에 따라서 대화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차이만 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해보자. 한 개 정도 엑셀과 한글로 자료 조사한 후에 실제로 한번 파악해보자. 이렇게 제안한 거죠. 이러면 상대도 납득을 하겠죠.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아니면 이제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예를 들면 한 개 작업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뭐 이거는 뭐 엑셀은 그 후처리 작업, 엑셀로 하면은 후처리 작업은 10분이고 전처리 작업은 20분이더라. 한글로 하니까 전처리 작업은 10분이고 후처리 작업이 40분이더라. 그래서 이게 엑셀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증거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 제시에 따른 논리적인 이제 설득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설득되었다. 그리고 후처리해야죠. 동료에게 내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하지 않게 했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5번까지 해봤고요. 제가 지금 찍는 시간이 11시 반이네요. 아이고. 저도 한숨 자고 내일 제가 6번부터 마지막 항목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2편은 조금 이따 올려드릴게요. 자, 제 영상이 5번까지 이제 해드렸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편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